네, 안녕하세요. 유영재입니다. 어떤 네. 혐의로 고발하셨었죠? 이병천 교수를? 먼저 이제 국가 사회권을 동물 실험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서 저희가 음. 동물보호법 제24조에 근거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고요. 네. 둘째는 이제 실험적인 이제 언뜻한지경 메이의 그 심각한 상태를 저희가 내부 제보자에 의해서 제공된 동영상을 이제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 메이에도 죽음도 확인했기 때문에 예. 고의로 이제 사료나 음수를 제공하지 않아서 죽음을 이르게 한 행위로 예. 저희가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거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렇게 고발한 상태입니다. 즉 국가 사역견으로 일하던 개들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어겼다는 거고, 두 번째는 네. 동물을 학대했다 이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불거진 후에 서울대학교 내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면서요? 네, 조사를 그 했습니다. 자체 조사위원회 결과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때가 지난 5월 9일이었죠. 예. 서울대 이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제 자체 조사에 대한 발표가 이제 저도 보았습니다만, 예. 사실 그 해당 조사 대상인 그 이 교수의 뭐 실험 노트나 뭐 그런 실험 기록을 제공받았다고는 하지만, 예. 충분히 이제 은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예. 또 뭐 그런 면에서 또 너무 이병천 교수의 일방적인 그 주장이나 뭐 서술 뭐 이런 걸만 그런 것만 가지고서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극히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과를 뭐라고 얘기했죠? 그 위원회는? 위원회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떠한 뭐 규정이 뭐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참 애매하다 할까요? 예, 그리고 뭐 저희는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그 사역전을 이렇게 제공한 금력본부 측에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질문지만 보내가지고 네. 일단 답변서를 가지고서 이제 조사 결과를 또 낸 부분도 있거든요. 예, 예. 사실 뭐 누가 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뭐 스스로 잘못했습니다 이러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조사 내용에는 저희가 좀 불만이 있는. 지금 불만만 말씀하시고 결과를 표현 안 하셔서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리면 네. 조사위는 이렇게 말했어요. 메이와 함께 서울대로 이관된 복제견들은 마약 탐지 활동을 하는 운영견이 아니라 예비견이다. 네. 이게 뭔 말입니까? 운영견, 예비견? 사실 이게 이제 좀 저도 보고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네. 일단 금력본부의 훈령 자체에는 이제 85조에 보면은요, 그 운영견은 이제 실제로 금력 탐지에 활용되는 개라고 규정되어 있고, 예. 예비견은 이 향후 금력 탐지견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되는 개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훈령에 의하면 둘 다 이제 금력 탐지견의 신분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금력 탐지견은 동물보호법에 국가 사육견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네네. 즉 예비견이라 해도 국가 사육견의 신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메이와 페베의 경우는 실제로 예비견이 아니라 운영견으로 사실상 5년간 운영되었다고 금력본부 내부 문서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도 예비견이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설령 예비견이라 할지라도 보호법상 위반이다. 네, 그렇죠. 그다음 훈령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관리 소홀 책임은 있지만 동물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당연히 저희 이 부분 동의하지 않고요. 예. 실제로는 사실 어떠한 실험을 했는지는 사실 이 교수와 그 연구팀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100번을 양보해서 설사 이제 사육사였던 사육사가 뭐 고의로 뭐 물을 주지 않았거나 뭐 사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 그 실험 기간이 8개월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 8개월간 그 메이 상태를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지 못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사육사의 어떤 책임이라 하더라도 이병천 교수는 해당 연구 책임자이자 또 해당 연구소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예. 그러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도 연구 책임자가 이런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나 책임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서울대 이병천 교수는 수의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있는 연구원들도 대부분 수의사고요. 예. 근데 이런 처참한 그 몰골의 어떤 메이 상처를 발견하고 어떤 수의학적 처치를 하지 않고 그 금력본부에다가 임시로 맡겨놓은 것도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누군가는 그 혹시 의도적으로 굶겨서 얼마 동안 사는지 뭐 이런 것도 몸 신체의 변화, 신체가 아니죠. 동물 체내의 변화 같은 걸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던데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 그 연구 이제 그 보고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그 복제견에 대한 그 번식 능력에 대한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제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실제로 복제견이 번식 능력이 정상적인지 또는 수명이 짧지는 않은지 예. 또는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이런 대한 부분은 이의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병정 교수가 아마 자신이 복제한 개에 대해서 그런 번식 능력을 확인하고 또 뭘 집착이라 할까요? 이상이 없다는 뭐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바이탈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번식 능력을 좀 과도하게 실험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얘기는 자체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는 뭐 경찰이 보기에도 좀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발표 결과 외에 또 저희가 제공한 또 단서나 제공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것을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병철 교수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논문 공동 저자로 끼워 넣었다. 또 그 아들이 올해 초에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직접 그 입학 시험에 문제 출제에 참여하려고 했다. 뭐 이런 내부 폭로가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사실 12년 전에도 이미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황우석 사태로 내용을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사실 함께했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병철 교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제기된 가장 큰 문제가 그 뭐 논문 저작에 대한 연구윤리나 여성의 난자를 임의대로 채취한 그 생명윤리 또 뭐 그에게 연구비를 횡령한 사회윤리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대두되었는데도 당시 서울대학교는 뭐 어떤 자체적인 반성이라든지 또 그런 개선에 상당히 소홀히 했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 한 예로 이제 뭐 3억 원 정도 연구비 횡령을 해서 처벌까지 받은 이 교수를 개복제 사업을 위해서 교수직에 복직시킨 것 자체가 알겠어요. 뭐 이번에 그 자체 조사위원회를 봐도 조금 좀 그러네요. 아무튼 경찰 수사 결과 좀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